윤석열이 어제 제안군인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참석한 건데 당연히 연설을 했겠죠? 연설을 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 내용이 문제겠죠? 항상 이런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연설 내용이 아주 가관인데 미필인 티를 팍팍 내는 걸 보고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용하고 한미 연합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평화라는 것의 정의도 뭔지 모르고 대북 제재라는 걸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의 뜻도 모르고 종전선언의 의미도 모르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기 전에 윤석열이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호국 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 우리의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연설문을 작성했는지, 이런 연설문을 통과시킨 대통령실 참모들도 제정신은 아닙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생각 없이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연설문과 관련되어 있는 참모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하긴 신원식 같은 인간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려 했으니 그 참모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북한을 잘 다뤄야 하는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미필이니 당연히 그렇죠. 미필이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북한을 도발하면 얼마나 골치 아픈 건지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에 맞게 응징을 하면 됐습니다. 원인 제공자, 가해자가 북한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할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먼저 도발하는 꼴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북한이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연설을 할 때마다 북한한테 도발하고 북한을 공격합니다. 이러니 북한도 이걸 명분 삼아서 도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 도발이 없도록 만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평화라는 건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평화라는 건 북한이 벌벌 기는 것만이 평화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평화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평화인 거죠. 여기서 윤석열은 국민이 그렇게 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배제하고 사고하고 발언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평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선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북한을 먼저 도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것도 자주 언급되고 북한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원인과 상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동시에 우리 군사력은 그냥 조용히 끌어올려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사고가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평화를 심리적으로 느끼든지 말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가짜뉴스와 북한의 도발이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윤석열이 그렇게 외치는 자유와 평화도 실체가 있는 자유와 평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를 외치면서 정작 국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배제시키고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외교 순방만 했다 하면 국민들을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는데도 국민들 의견은 대놓고 무시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원하는 것만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삼고 우리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죠. 도대체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자유와 평화를 외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군장병들과 국민들의 평화를 왜 위협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전하이 되도록 살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인 거죠. 저 정도 사고방식과 인간성이면 사회생활을 잘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아마 검찰 조직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으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기본적인 사회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국가 하나를 운영하려고 드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본인 능력이 처참할 정도로 바닥이면 주변 사람들이라도 똑똑한 사람들을 갖다 놔야 하는데 이건 더 최악인 사람들을 갖다 두기 바쁩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 본인 대신 싸울 사람, 본인보다 더 큰 논란이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가 원하는 사람을 갖다 두니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당장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보세요. 김행은 지금 윤석열급으로 하루에 하나씩 논란이 터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라더니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2013년에 김건희 회사가 주관한 전시회에 참석했고 당시 분주한 일정에도 참석한 이유가 김건희와의 친분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김행은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서 늦어서 죄송하다는 인사말도 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시회도 관람했고 조형물 앞에서 점프를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애초에 김건희가 설립한 회사와 김행이 창업한 위키트리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니 서로 모른다고 하는 것부터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해당 일자에는 청와대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날 오전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로 알려졌고요. 당시 청와대가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 전 총장이 물러난 자리에 김진태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황찬현 감사원장,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도 문제였죠. 게다가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었고 사흘 뒤에는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예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해서 동북아 전체의 전운이 감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와대의 대외적인 메시지를 총괄하는 대변인이 이렇게 국내외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 김건희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공적인 자리도 아니고 사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평소에는 참석할 수 있겠지만 나랏일이 쌓여있는 상황에 나랏일은 제쳐두고 김건희와의 친분 때문에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편 윤석열은 이런 이슈가 계속 터져나오는데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가짜평화론이 활개친다고 발언한 건 지지율 상승을 위한 행보라고 합니다. 안보와 민생 중심의 운영으로 지지율의 반등을 노린다는 건데 이미 저는 기대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 발표가 그렇습니다. 가짜평화론 언급이 보수를 결집한다는 식으로 말이 나오던데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습니까? 안보라는 게 극우 지지자들만 만족하면 되는 건가요? 5천만 국민들은 그냥 불만이 있든 없든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 뭐 그런 건가요? 총선이 6개월 앞인데 윤석열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초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지지율을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는지도 윤석열과 정부 인사들, 여당만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긴 겁니다. 그러니 취임 후 지금까지도 지지율 반등이 없었던 거겠죠. 윤석열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안보와 민생을 위한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지를 하지 않고 공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윤석열은 60년 넘도록 저런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만 살아왔고 주변에서 그동안 그 누구도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부모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 동료들 그 누구도 그 생각과 행동이 잘못됐다는 말을 해주지 않은 거죠. 이 말은 윤석열이 바뀌길 바란다는 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방에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부품들을 넣고 막 흔들면 비행기가 완성돼서 나오길 바라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필요한 거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탄핵 절차도 이 때문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대통령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가짜뉴스와 선동만 운운할 줄 아는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앉혀놔야 하나요?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지 않으신가요?